서울 강남의 고층 빌딩 숲 사이로 강그룹 본사 건물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67층 꼭대기 펜트하우스 사무실에서 강태준 회장이 창가에 서서 도시의 전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67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등줄기는 곧게 펴져 있고 눈빛에는 여전히 날카로운 기운이 서려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의 어깨에는 세월의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잠시 바라보던 그는 천천히 돌아서서 넓은 책상으로 향합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책상 위에는 오늘의 보고서가 가지런히 놓여 있고 그 옆에는 작은 은색 액자 하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태준은 자리에 앉으며 액자를 집어듭니다. 액자 속에는 까만 머리띠를 한 7살 여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사진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짓습니다. 그의 무뚝뚝한 얼굴에 잠시 부드러운 기색이 스칩니다. 지은아, 오늘도 아빠가 열심히 할게. 그는 사진 속 소녀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습니다. 이것은 25년 동안 이어온 그의 아침 의식입니다. 액자를 원래 자리에 놓으며 강태준의 표정은 다시 굳어집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깊은 그리움이 담겨 있습니다. 넓은 사무실에 흐르는 무거운 침묵은 그가 오랫동안 혼자였음을 말해주는 듯합니다. 그때 사무실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태준은 시선을 액자에서 돌립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55세의 비서실장 임성수가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들어섭니다. 손에는 오늘의 일정표와 서류 뭉치가 들려 있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정표와 보고서 가져왔습니다. 임성수는 공손하게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는 25년 동안 태준의 곁을 지켜온 가장 신뢰받는 측근입니다. 태준은 서류를 받아들고 빠르게 내용을 훑어봅니다. 그리고 오늘 본사 구내식당 새 메뉴 시식회가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참석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만 임성수의 말에 태준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가지. 강태준이 구내식당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임성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회장님, 오늘이 그날입니다. 태준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집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오늘은 딸 지은이가 실종된 지 정확히 2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25년 전 오늘 가족여행 중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7살 지은이가 사라졌습니다. 경찰, 산악구조대, 민간 탐정까지 모두 동원했지만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태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내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3년 후 세상을 떠났고 그는 일에만 몰두하며 감정을 꽁꽁 얼려 살아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은 지하 1층에 위치한 직원 구내식당으로 향합니다. 평소 같으면 직원들이 모여있는 구내식당을 방문하지 않았겠지만 오늘은 새 메뉴를 직접 확인하겠다고 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구내식당에 가까워질수록 맛있는 음식 냄새가 풍겨옵니다. 입구에서 식당 책임자가 긴장한 표정으로 태준을 맞이합니다. 회장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조리팀이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태준은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섭니다. 직원들은 갑작스러운 회장의 방문에 긴장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그들은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태준은 무심한 눈빛으로 고개만 살짝 끄덕입니다. 그는 조용히 준비된 자리에 앉고 임성수와 식당 책임자가 그의 양쪽에 자리합니다. 잠시 후 오늘의 특별 메뉴가 차례로 나옵니다. 태준은 평소처럼 음식을 꼼꼼히 살펴보고 작은 조각을 맛봅니다. 그의 입맛은 매우 까다롭기로 유명해 조리팀은 더욱 긴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코스로 나온 디저트는 유자차 젤리와 계절 과일을 곁들인 특별 메뉴입니다. 태준이 한 입 맛보는 순간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합니다.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음식을 응시합니다. 이 유자차 누가 만든 겁니까? 식당 책임자가 당황한 기색으로 대답합니다. 저희 새로운 조리사가 개발한 메뉴입니다. 무슨 문제라도. 태준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자르고 다시 한 입을 맛봅니다. 그의 눈에 과거의 기억이 스칩니다. 이 맛은 아내가 만들던 유자차와 너무 비슷합니다. 강 가문의 비법이 담긴 외부인은 절대 알 수 없는 그 특별한 맛입니다. 그 조리사를 불러주시겠습니까? 태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냉정하지만 임성수는 25년간의 경험으로 그의 미묘한 감정 변화를 감지합니다. 식당 책임자는 재빨리 주방으로 향합니다. 잠시 후 하얀 조리복과 마스크를 쓴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또렷합니다.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눈은 긴장으로 살짝 떨리고 있습니다. 이 유자차를 만든 조리법을 어디서 배웠습니까? 태준의 날카로운 질문에 여성은 잠시 망설입니다. 어릴 적에 고아원 원장님께 배웠습니다. 제가 특별히 좋아해서 자주 만들어 주셨어요. 그녀의 대답에 태준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성함이 서지민입니다, 회장님. 3개월 전에 입사했습니다. 태준은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마스크로 가려진 얼굴이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음식에 대해 더 이야기하고 싶군요. 마스크를 좀.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주방에서 갑자기 소란이 일어납니다. 무언가 끓고 있던 냄비가 넘치는 소리와 함께 직원들의 외침이 들립니다. 지민은 급히 고개를 돌리며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하고 주방으로 달려갑니다. 태준은 그녀가 황급히 돌아서는 순간 마스크 위로 보이는 눈과 이마의 윤곽이 어딘가 익숙하게 느껴져 가슴 한 구석이 묘하게 조여옵니다. 태준은 그날 이후 묘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유자차의 맛과 그 조리사의 눈빛이 자꾸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칠 후 그는 임성수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구내식당의 서지민 조리사에 대해 알아봐주게. 태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임성수는 그의 요청에 담긴 무게를 느꼈습니다. 네, 회장님.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지요? 태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다가 말합니다. 모든 것을 알고 싶네. 특히 그녀의 과거, 고아원 생활에 대해서. 임성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습니다. 그날 저녁 강태준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 혼자 앉아 25년 전의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그는 서랍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내 천천히 페이지를 넘깁니다. 사진 속에는 행복했던 시절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아내와 어린 지은이의 웃는 모습, 그 웃음이 사라진 지 벌써 25년이라니. 태준의 손가락이 지은이의 사진을 쓰다듬습니다. 7살 생일날 그는 딸에게 특별한 목걸이를 선물했습니다. 지은이는 그것을 받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리고 단 일주일 후 가족여행에서 그녀는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지은아. 태준의 목에서 쉰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그날의 기억이 마치 어제일처럼 생생합니다. 산 정상에서 아내와 사진을 찍는 동안 잠시 눈을 뗀 사이 지은이가 사라졌습니다. 뒤이은 날들은 악몽과 같았습니다. 경찰, 자원봉사자들, 산악구조대가 모두 동원되었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고 결국 실종 추정으로 사건은 미해결 상태로 남았습니다. 아내는 슬픔과 자책감에 빠져 점점 몸이 약해졌고
결국 지은이를 찾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태주는 그때의 절망감을 떠올리며 눈을 꾹 감습니다.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회장님, 임성수의 전화가 침묵을 깨고 울립니다. 서지민 씨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32세로 20살까지 햇살의 집이라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그곳은 강원도에 위치한 작은 고아원인데 태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지은이가 실종된 곳이 바로 강원도 산골이었습니다. 계속해보게. 7살 때 불의의 사고로 기억을 잃은 채 고아원에 맡겨졌다고 합니다. 당시 그녀를 데려온 사람은 산에서 그녀를 발견했다고 했답니다. 태준의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우연의 일치가 너무 많았습니다. 임 실장, 내일 그 고아원에 가봐야겠네. 준비해주게. 다음 날 아침 구내식당에서 서지민은 평소처럼 일찍 출근의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능숙하고 정확합니다. 아침 식사 준비를 마친 후 그녀는 자신의 작은 사물함을 열어 가방에서 조그만 자개 보석함을 꺼냅니다. 매일 아침 이 보석함을 열어보는 것이 그녀의 의식과도 같습니다. 보석함 안에는 목걸이가 고이 놓여 있습니다. 그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물건으로 고아원에 왔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유일한 소지품입니다. 옥자 원장님은 이 목걸이가 그녀의 과거와 연결된 유일한 단서라고 했습니다. 펜던트 뒷면에는 희미하게 새겨진 J라는 이니셜이 있습니다. 지민은 이것이 자신의 진짜 이름의 이니셜일지도 모른다고 항상 생각해왔습니다. 그녀가 보석함을 다시 가방에 넣는 순간 주방장이 다급히 들어옵니다. 지민 씨, 강 회장님이 지금 우리 식당으로 오고 계신데 어제 내가 만든 유자차를 다시 맛보고 싶다고 하셨어. 지민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강그룹의 까다로운 회장이 자신의 요리를 지명해 찾는다니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정말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주방장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 오히려 반대야. 회장님이 내 유자차를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어. 빨리 준비해. 지민은 급히 유자차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지만 숙련된 솜씨로 재료를 다듬습니다. 그녀가 유자를 썰고 꿀을 섞는 동안 문득 어딘가에서 배웠던 것 같은 기억이 스칩니다. 옥자 원장님에게 배웠다고 생각했지만 때로는 더 오래된, 더 깊은 기억에서 이 맛이 떠오르는 듯한 느낌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녀의 곁에서 부드럽게 속삭이며 가르쳐주는 것 같은. 그때 주방 문이 열리고 강 회장과 임성수가 들어섭니다. 지민을 포함한 모든 주방 스태프가 긴장한 표정으로 허리를 굽혀 인사합니다. 서지민 씨, 태준의 목소리가 주방을 울립니다. 지민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회장을 바라봅니다. 마스크 너머로 그녀의 눈이 불안하게 떨립니다. 네, 회장님. 어제 맛본 유자차를 다시 한번 맛보고 싶네요. 직접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지민은 놀란 표정으로 주방장을 바라봅니다. 이런 요청은 정말 이례적입니다. 주방장이 작게 고개를 끄덕이자 지민은 다시 재료 앞으로 돌아가 유자차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태주는 그녀의 모든 동작을 놓치지 않고 지켜봅니다. 유자를 다루는 방식, 꿀을 넣는 순서, 심지어 저어주는 횟수까지 모든 것이 아내가 하던 방식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이렇게 정확한 방법을 배웠습니까? 태준이 물었을 때 지민은 잠시 작업을 멈추고 생각에 잠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 사고로 많은 기억을 잃었거든요. 하지만
이 유자차 만드는 법만큼은 제 몸이 기억하고 있어요. 마치 누군가가 오랫동안 가르쳐 준 것처럼. 그녀의 말에 태준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임성수는 태준의 미묘한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고 바라봅니다. 그때 갑자기 주방의 환풍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곧이어 머리 위에서 탁 하는 소리와 함께 먼지가 떨어지고 지민이 작게 비명을 지릅니다. 그녀의 머리와 얼굴에 먼지가 떨어진 것입니다. 괜찮으세요? 임성수가 다가가며 묻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다만 지민은 먼지를 털어내려 하지만 마스크에까지 먼지가 묻어 불편한 듯합니다. 잠시만요. 그녀는 마스크를 벗어 옆에 내려놓고 얼굴에 먼지를 손으로 털어냅니다. 그 순간 태준의 시선이 그녀의 얼굴에 고정됩니다. 마스크가 벗겨진 그녀의 얼굴, 특히 미소 지을 때 살짝 올라가는 눈꼬리와 코끝의 작은 점,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전체적인 이목구비가 죽은 아내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태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습니다. 25년 전 잃어버린 딸의 모습이 성인이 되어 그의 앞에 서 있는 듯한 착각이 듭니다. 회장님? 임성수의 목소리에 태준은 현실로 돌아옵니다. 지민은 이미 마스크를 다시 착용하고 유자차 만들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방금 본 그녀의 얼굴을 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코끝의 작은 점은 딸 지은도 같은 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자차 준비됐습니다. 지민이 정성스럽게 차를 내어드립니다. 태준은 받아들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지민의 눈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는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눈을 감습니다. 그 맛은 25년 전 아내가 만들어주던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더 이상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엔 너무 많은 증거들이 그를 압도합니다. 서지민 씨, 오늘 오후에 내 사무실로 와주시겠습니까? 당신의 요리에 대해 더 이야기하고 싶군요. 태준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냉정하지만 그의 내면은 폭풍처럼 흔들리고 있습니다. 태준이 자리를 떠난 후 주방은 술렁입니다. 다들 서지민을 놀란 눈으로 바라봅니다. 회장님이 직접 직원을 사무실로 부르는 일은 극히 드문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민 씨, 대체 어떻게 된 거야? 회장님이 널 왜 부르시는 거지? 주방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묻습니다. 지민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 봐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강태준 회장의 냉정하고 날카로운 눈빛이 자꾸 떠올라 가슴이 조여옵니다. 한편 강태준은 사무실로 돌아오자마자 임성수를 불러 지시합니다. 지금 당장 햇살의 집으로 가게 해. 원장을 만나 서지민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봐야 해. 임성수는 태준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회장님, 혹시 서지민 씨가 지은 양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태준은 깊은 숨을 내쉽니다. 확신할 수는 없네. 하지만 너무 많은 점이 일치해. 유자차 레시피, 얼굴 생김새, 특히 코끝의 점. 무엇보다 나이가 정확히 맞아떨어져. 그의 목소리에 희미한 떨림이 느껴집니다. 내가 미친 것일까? 25년을 기다렸는데 설마 우리 지은이가 내 회사 구내식당에서 일하고 있을 리가. 임성수는 오랜 친구이자 비서로서 태준의 25년간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회장님,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운명이란 때로는 이런 방식으로 작용하기도 하니까요. 제가 철저히 조사해 보겠습니다. 오후 서지민은 떨리는 마음으로 67층 회장실을 찾습니다. 그녀는 점심 서비스를 마치고 조리복을 깔끔하게 갈아입었지만
여전히 긴장된 마음을 숨길 수 없습니다. 회장실 앞에서 비서의 안내를 받아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립니다. 들어오세요. 깊은 목소리가 응답합니다. 지민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강태준은 창가에 서 있다가 천천히 돌아섭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에 지민은 더욱 긴장됩니다. 앉으세요, 서지민 씨. 태준이 소파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지민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습니다. 태준도 맞은편 소파에 앉으며 그녀를 자세히 관찰합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얼굴이 이제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녀의 모든 이목구비가 어딘가 낯설지 않게 느껴집니다. 서지민 씨, 당신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태준의 질문에 지민은 살짝 놀랍니다. 면접도 아닌데 갑자기 과거를 묻다니. 하지만 그녀는 정중하게 대답합니다. 제 과거는 사실 그다지 특별하지 않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고 요리학교를 졸업한 후 몇 군데 레스토랑에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러다 3개월 전에 이곳에 오게 됐고요. 고아원 생활은 어땠습니까? 태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합니다. 글쎄요. 옥자 원장님이 친어머니처럼 저를 잘 돌봐주셨어요. 제가 7살 때부터 그곳에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 전의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사고로 인한 기억 상실이었다고 해요. 태준의 눈이 미세하게 커집니다. 어떤 사고였죠? 지민은 어깨를 으쓱합니다. 자세히는 모릅니다. 강원도 산에서 누군가가 저를 발견해 고아원에 데려다 주었다고 해요. 제 이름도 그분이 지어주셨대요. 태준은 천천히 서랍을 열어 무언가를 꺼냅니다. 소박하지만 정교한 디자인의 펜던트 하나입니다. 혹시 이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지민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가방 쪽으로 향합니다. 어떻게 아셨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자개 보석함을 꺼내 엽니다. 그 안에는 태준이 보여준 것과 똑같은 디자인의 펜던트가 놓여 있습니다. 두 펜던트를 나란히 놓자 함께 세트를 이루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태준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칩니다. 이게 당신이 가진 유일한 소지품이었군요. 지민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제가 고아원에 왔을 때 이것만 갖고 있었대요. 뒷면에 J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아마 제 진짜 이름의 이니셜이 아닐까 항상 생각해 왔어요. 태준은 손을 뻗어 지민의 펜던트를 조심스럽게 들어 뒤집어 봅니다. J, 강지은의 이니셜입니다. 그는 자신의 수저도 뒤집어 보여줍니다. 거기에는 KT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건 내 이니셜이요. 강태준. 그리고 그는 또 다른 펜던트를 꺼내 보여줍니다. 그곳에는 SY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건 내 아내 이름이었소. 송연. 지민은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합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립니다. 강지은, 내 딸의 이름이었소. 지민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임성수가 급히 들어섭니다. 회장님, 햇살의 집 원장님과 통화했습니다. 서지민 씨는 25년 전 강원도 설악산 근처에서 발견되었답니다. 정확히 강지은 양이 실종된 날짜와 장소가 일치합니다. 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25년간 꾹 눌러왔던 감정이 한순간에 터져 나오려 합니다. 그는 애써 감정을 억누르며 지민을 바라봅니다. 당신이 우리 지은이일 수도 있소. 지민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움으로 가득 찹니다. 그녀가 누군가의 잃어버린 딸이라고.
그것도 강그룹의 회장 딸이라고. 너무나 비현실적인 상황에 그녀는 웃음이 나옵니다. 회장님, 농담이시죠? 어떻게 가능하죠? 태주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으로 향합니다. 그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지민 앞에 펼쳐놓습니다. 이 아이가 내 딸 지은이요. 25년 전 7살 때 가족여행 중 실종되었지. 사진 속에는 까만 머리띠를 한 어린 소녀가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지민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듭니다. 그 아이의 얼굴, 특히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눈꼬리와 코끝의 작은 점.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이건 내 아내, 지은이 엄마의 사진이요. 또 다른 사진을 보여주자 지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사진 속 여성은 마치 성인이 된 자신을 보는 것처럼 닮아 있습니다. 내 아내는 지은이가 실종된 지 3년 후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소. 하지만 끝까지 지은이가 살아있다고 믿었지. 가끔 우리 딸이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다고 중얼거리곤 했소. 지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사진 속 여성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얼굴인 듯한 묘한 친밀감이 느껴집니다. 저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정말 회장님의 딸일까요?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왜 25년 동안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던 거죠? 태준의 눈에 깊은 상처가 비칩니다. 찾았소. 하늘과 땅을 뒤집어서 찾았소.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흔들립니다. 자네가 있던 곳을 알 수 없었던 거지. 누군가가 너를 데려가 고아원에 맡겼고 우린 그곳을 찾지 못했던 거요. 임성수가 조심스럽게 끼어듭니다. 당시 경찰과 민간 탐정들이 모두 투입됐지만 단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햇살의 집은 당시 공식 등록이 되지 않은 작은 고아원이었던 데다 서지민 씨가 기억 상실 상태였기 때문에 연결고리를 찾기 어려웠을 겁니다. 지민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봅니다. 그녀의 오른손 약지에는 희미한 흉터가 있습니다. 어릴 적 사고로 생긴 것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이 흉터. 태준의 눈이 커집니다. 지은이도 똑같은 흉터가 있었소. 5살 때 정원에서 놀다가 다쳤던 자국이요. 그는 사진첩을 넘겨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줍니다. 거기에는 작은 지은이가 손에 붕대를 감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침묵이 사무실을 감쌉니다. 지민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향합니다. 서울의 도시 풍경이 눈 아래 펼쳐져 있지만 그녀의 마음은 25년 전으로 되돌아가 있습니다. 희미한 기억의 조각들이 물 위에 떠오르는 거품처럼 그녀의 의식에 스쳐 지나갑니다. 산에서의 따스한 햇살, 누군가의 웃음소리, 그리고 갑작스러운 어둠. 지민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저는 정말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제가 정말 강지은일까요? 하지만 이건 너무. 태준은 지민의 옆에 다가서며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확신하기 위해 DNA 검사를 해보는 게 어떻겠소? 그것만이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요. 지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그게 좋겠어요. 저도 진실을 알고 싶어요. 한편 강그룹 부사장실에서는 강도인이 초조한 표정으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삼촌이 구내식당 여직원을 사무실로 불렀다고? 무슨 일이지? 그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최근 삼촌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도윤은 서둘러 비서를 불러 지시합니다. 지금 당장 서지민이라는 여직원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봐. 삼촌이 왜 그녀에게 관심을 보이는지 확인해야 해.
다음 날 아침 강태준은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합니다. 그는 밤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5년간의 기다림과 그리움이 단 하루 만에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의 마음은 폭풍우처럼 요동치고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어제 의뢰한 DNA 검사를 위한 서류가 놓여 있습니다. 임성수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회장님, 검사 결과는 빠르면 3일 후에 나올 겁니다. 태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쉽니다. 25년을 기다렸는데 3일이 이렇게 길게 느껴질 줄은 몰랐네. 그는 책상 위의 사진첩을 다시 열어봅니다. 지은이의 7번째 생일 사진이 그를 바라봅니다. 혹시 서지민 씨가 오늘도 출근했나? 임성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평소처럼 일찍 나와서 아침 식사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태준은 잠시 망설이다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내려가 봐야겠네. 임성수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회장이 구내식당에 2번이나 내려가는 일은 전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회장님,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너무 많은 기대를. 알고 있네. 태준이 임성수의 말을 자릅니다. 하지만 25년 동안 매일 아침 사진 속 지은이에게 인사했던 것처럼 이제 실제로 인사하고 싶어. 그의 목소리에는 감춰진 떨림이 있습니다. 임성수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두 사람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갑니다. 구내식당은 아침 식사 시간이 한창입니다. 직원들은 강태준의 등장에 놀라 허리를 굽혀 인사합니다. 태준은 무심한 표정으로 주방 쪽을 향합니다. 주방 한쪽에서 서지민이 야채를 다듬고 있습니다. 그녀는 회장이 오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기에 그의 모습을 보고 당황합니다. 회장님. 그녀는 허리를 굽혀 인사합니다. 태준은 지민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그 눈빛에는 25년의 그리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떤 메뉴입니까? 그의 질문은 평소와 다름없이 냉정하지만 눈빛은 다릅니다. 지민은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오늘은 전통 약식 조식입니다. 흑임자죽과 계절나물, 그리고 그녀의 설명을 듣는 동안 태준은 그저 그녀의 목소리와 표정을 음미합니다. 마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는 것처럼. 한 그릇 먹어봐도 되겠소? 태준의 요청에 주방 전체가 긴장합니다. 회장이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모습은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민은 재빨리 가장 정성스럽게 죽 한 그릇을 준비합니다. 그녀의 손길에는 특별한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누군가를 위해 요리하는 것처럼. 태준은 조용히 식당 한쪽 테이블에 앉아 지민이 내온 죽을 맛봅니다. 그 순간 그의 눈에 미세한 놀라움이 스칩니다. 이 맛은 아내가 아플 때마다 끓여주던 죽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태준의 기억 속에서 아내는 항상 지은이가 좋아하는 흑임자 죽을 특별한 방식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설탕 대신 꿀을 넣고 소금 대신 간장을 몇 방울 떨어뜨리는 독특한 방식으로. 맛이 어떠세요? 지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태준의 눈에는 이미 답이 담겨 있습니다. 내 아내가 만들던 맛과 똑같군. 지민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정말요? 저는 그저 제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만들었을 뿐인데. 그녀의 말에 태준의 심장이 빨라집니다. 점점 더 많은 증거들이 그의 확신을 굳히고 있습니다. 식사를 마친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민에게 간단히 감사 인사를 전하고 사무실로 돌아갑니다. 이제 그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비록 과학적 증거는 아직 없지만 그의 가슴은 이미 서지민이 그의 딸 지은임을 알고 있습니다.
임성수가 조용히 그의 옆을 걷습니다. 회장님,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만약 결과가... 태주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자릅니다. 이미 내 가슴은 알고 있네. 그 아이는 우리 지은이야. 그때 엘리베이터 앞에서 강도윤이 두 사람을 마주칩니다. 삼촌, 이렇게 뵙게 되네요. 구내식당에 가셨다고 해서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그의 목소리는 친절하지만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태주는 평소와 같은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합니다. 식당 점검이었네. 직원들의 복지도 중요하니까. 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스럽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태주는 창가에 서서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25년 동안 그는 딸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처음 몇 년간은 직접 전국을 돌아다니며 지은이의 사진을 들고 물어보기도 했고 민간 탐정을 고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주변에서는 그에게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조언했고 마침내 그도 겉으로는 포기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딸이 살아있다는 믿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편 강도윤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조용히 전화를 겁니다. 김 비서, 방금 삼촌이 구내식당에 다녀오셨어. 서지민이라는 여직원에 대해 뭐 알아낸 것 있나? 잠시 후 그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DNA 검사라고? 왜 삼촌이 그런 걸? 자세히 알아봐. 이 일이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인해야 해. 그는 통화를 마치고 창밖을 내다봅니다. 그의 눈빛에는 불안과 초조함이 비칩니다. 그날 저녁 서지민은 작은 원룸 아파트로 돌아와 침대에 몸을 던집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정말 강지은일까? 그녀는 작게 보석함을 꺼내 펜던트를 바라봅니다. 그동안 그녀에게 유일한 과거의 연결고리였던 이 물건이 이제는 그녀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수도 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어린 시절의 조각난 기억들, 어딘가에서 웃고 있는 여성의 얼굴, 따스한 손길의 감촉.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선명한 기억은 떠오르지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지민은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합니다. 그녀의 눈 밑에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흔적이 보입니다. 주방에서 분주히 일하며 그녀는 계속해서 어제의 일을 곱씹습니다. 갑자기 주방장이 다가옵니다. 지민 씨, 회장실에서 연락이 왔어. 오늘 아침 회장님 집무실로 특별 조식을 준비해 달래. 지민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제가요? 왜? 주방장은 어깨를 으쓱합니다. 글쎄, 어제 회장님께서 내 요리를 맛보시고 마음에 드셨나 봐. 기회야, 잘해봐. 떨리는 마음으로 지민은 가장 정성을 다해 조식을 준비합니다. 전통 한식 아침 상차림으로 어제 회장이 맛있게 드셨던 흑임자죽과 함께 계절 나물, 구운 생선, 된장국, 그리고 특별히 유자차까지. 그녀는 모든 요리에 평소보다 더 많은 정성을 담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누군가를 위해 요리하는 듯한 이상한 감정이 그녀의 가슴에 일렁입니다. 67층 회장실 앞에 도착했을 때 지민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임성수가 문을 열어주며 그녀를 안으로 안내합니다. 강태주는 창가에 서 있다가 천천히 돌아섭니다. 그의 눈에 지민이 준비한 정성스러운 식사가 들어옵니다. 수고했소, 서지민 씨.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이 냉정하지만 눈빛에는 따스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지민은 조심스럽게 음식을 테이블에 차립니다. 모든 요리가 완벽한 온도와 모양을 유지하도록
세심하게 배치합니다. 드셔보세요, 회장님. 태주는 자리에 앉아 천천히 식사를 시작합니다. 첫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합니다. 이 된장국, 어떻게 이런 맛을 낼 수 있어? 태준이 조용히 묻습니다. 지민은 잠시 생각에 잠기다 대답합니다. 사실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제 손이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오랫동안 누군가가 가르쳐 준 것처럼요. 그녀의 말에 태준의 눈에 미세한 흔들림이 감지됩니다. 그는 조용히 식사를 마저 합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임성수가 급히 들어섭니다. 그의 얼굴에는 설렘과 긴장이 동시에 묻어 있습니다. 회장님,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의 말에 태준과 지민 모두 숨을 멈춥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순간 임성수는 봉투를 열어 결과를 읽기 시작합니다. 강태준 씨와 서지민 씨의 DNA 일치 확률은,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합니다. 99.9998%입니다. 부녀 관계가 확실합니다. 지민의 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그녀는 천천히 의자에 주저앉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럼 저는 정말 강지은인가요? 태준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25년 동안 억누르고 감추었던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터져 나옵니다. 내 딸, 우리 지은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늘 단단했던 그의 모습이 무너져 내립니다. 태준은 천천히 지민에게 다가갑니다. 25년 동안 기다려왔던 순간입니다. 그는 손을 뻗어 지민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얹습니다. 지은아.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그리움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지민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녀는 아직 혼란스럽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한 감정이 솟아오릅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퍼즐 조각을 찾은 것 같은 묘한 감정입니다. 저는 아직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지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태준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괜찮아. 시간이 필요하겠지. 25년이라는 세월이 하루아침에 메울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어. 그의 눈에는 무한한 인내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자리로 돌아가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냅니다. 이건 내 어머니가 언젠가 내가 돌아오면 주라고 남긴 거야. 지민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아듭니다. 안에는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가 들어 있습니다. 내 어머니의 것이었어. 결혼식 날 내가 선물한 거지. 그녀는 내가 성인이 되면 물려주고 싶어 했어. 지민은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만져봅니다. 그 순간 왠지 모를 기억의 파편이 그녀의 마음을 스칩니다. 따스한 손길이 자신의 목에 무언가를 걸어주는 느낌, 그리고 우리 지은이 예쁜 애라고 말하는 여성의 목소리. 엄마. 지민의 입에서 저절로 말이 흘러나옵니다. 태준의 눈이 커집니다. 기억이 나니? 지민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흔듭니다. 아니요, 그냥 목걸이를 보니 갑자기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태준은 깊은 숨을 내쉽니다. 내 어머니는 너를 너무나 사랑했어. 내가 사라진 후 그녀는 매일 내가 돌아오길 기다렸지. 그때 사무실 문이 갑자기 열리고 강도윤이 들어섭니다. 그의 표정은 긴장되어 있습니다. 삼촌,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갑자기 DNA 검사가. 그의 시선이 지민에게 향하고 그녀의 눈물 어린 얼굴을 보자 상황을 이해한 듯합니다. 설마 이 여자가. 태준은 냉정한 표정을 되찾으며 도윤을 바라봅니다. 그래, 이 아이가 내 딸 지은이야. DNA 검사로 확인됐어.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25년 동안 그는 삼촌의 유일한 혈육으로 살아왔고
언젠가 강그룹을 물려받을 것이라 굳게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입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그런 중요한 사실을 좀 더 신중하게 확인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동요가 묻어납니다. 태주는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DNA 검사 결과는 틀림없어. 거기에 그녀가 가진 펜던트, 손목의 흉터,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가문만의 요리법까지 모든 증거가 지은이임을 증명하고 있어. 도윤은 지민을 날카롭게 바라봅니다. 그의 눈빛에 지민은 불편함을 느끼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저는 잠시 자리를 비워도 될까요? 모든 일이 너무 갑작스러워서. 태주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물론이야. 내게도 시간이 필요하겠지. 하지만 알아주었으면 해.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 아버지가 항상 곁에 있을 거야. 지민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을 나갑니다. 그녀가 나간 후 태주는 도윤을 향해 돌아섭니다. 도윤아, 넌 항상 내게 중요한 조카였어. 그건 지금도 변함없어. 하지만 지은이는 내 딸이야. 내가 이해해주길 바란다. 도윤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물론입니다, 삼촌. 정말 기적 같은 일이네요.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불안과 계산이 스칩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회의 준비가 있어서요. 도윤이 사무실을 나가자 임성수가 조심스럽게 태준에게 다가옵니다. 회장님, 도윤 부사장이 걱정됩니다. 그는 항상 회사 상속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태준은 깊은 숨을 내쉽니다. 알고 있네. 도윤이를 지켜봐야겠어. 그가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니까. 그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25년 동안 꿈꿔왔던 딸과의 재회가 이루어졌지만 새로운 문제가 시작되는 것을 느낍니다. 지은이를 보호해야 해. 그 아이가 이 세계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거야. 한편 지민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 앞에 섭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녀는 중얼거립니다. 난 강지은이야? 그녀는 아직도 이 현실을 완전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32년을 서지민으로 살아온 그녀에게 갑자기 강지은이라는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 큰 변화입니다. 그녀는 물을 틀어 얼굴을 적시며 감정을 진정시키려 합니다. 화장실을 나와 구내식당으로 돌아가려는 순간 강도윤이 복도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서지민 씨. 아니, 이제는 강지은 씨라고 불러야 하나요? 그의 목소리는 친절하지만 눈빛에는 차가움이 서려 있습니다. 지민은 불안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도윤은 주변을 살피고 목소리를 낮춥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강태준 회장의 딸이라니 정말 드라마틱한 상황이네요. 하지만 당신이 정말 강지은인지 아직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지민은 그의 말에 당황합니다. DNA 검사 결과가 이미 나왔고 도윤은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자릅니다. 검사 결과야 조작할 수도 있는 거죠. 25년이나 지난 일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어요? 지민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저는 아무것도 조작한 적 없어요. 저도 이 상황이 놀랍고 혼란스러워요. 도윤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한 발 더 다가섭니다. 들어보세요. 삼촌은 나이가 많으시고 감정적이십니다. 딸을 찾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당신을 지은이라고 믿고 싶으신 거죠. 하지만 회사 일은 다릅니다. 강그룹 같은 큰 기업의 후계자가 된다는 건 엄청난 책임이에요. 당신 같은 요리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지민은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냉정하게 대답합니다. 저는 그런 것을 바란 적 없어요. 회사나 재산 같은 건 관심 없습니다. 단지 제가 누군지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도윤은 의아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는 지민이 금전적 욕심으로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정말요? 그럼 삼촌에게 회사 지분이나 재산에 관심 없다고 명확히 밝히세요. 그게 당신의 진심이라면. 지민은 도윤의 도발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저는 재산 때문에 여기 온 게 아니에요. 그런 의심은 당신 마음속에만 있는 겁니다. 그녀가 돌아서려는 순간 도윤이 그녀의 팔을 붙잡습니다. 삼촌이 당신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을 빼앗는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위협적인 말을 남기고 도윤은 빠르게 걸어갑니다. 그날 저녁 태주는 지민을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초대합니다. 그녀가 도착하자 태주는 오래된 비디오 테이프를 보여줍니다. 지은이의 7번째 생일 파티 영상이야. 화면에는 어린 지은이 웃으며 케이크 촛불을 끄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지민은 화면을 바라보다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기억의 홍수가 그녀를 덮칩니다. 이 케이크 모양 나비였죠? 태준의 눈이 커집니다. 그래, 어떻게 알았지? 다음날 아침 강그룹은 충격적인 소식으로 술렁입니다. 회장님의 잃어버린 딸이 구내식당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다는 기사가 모든 언론에 보도된 것입니다. 태주는 분노합니다. 누가 이 정보를 언론에 흘렸지? 임성수가 조심스럽게 보고합니다. 도윤 부사장의 개인 비서가 기자들과 자주 접촉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게 된 지민은 혼란스럽습니다. 기자들이 그녀의 원룸 앞에 진을 치고 끊임없이 전화가 울립니다. 그때 태준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지금 당장 집을 나와. 내 운전기사가 아래 대기하고 있어. 더는 혼자가 아니야, 지은아. 이제 내가 너를 지킬게. 그날 저녁 태준의 펜트하우스 거실에서 열린 긴급 가족회의. 태준, 지민, 임성수, 그리고 강도윤이 모였습니다. 도윤아,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믿고 아꼈는데 왜 그랬어? 태준의 차가운 질문에 도윤은 태연하게 답합니다. 삼촌, 오해입니다. 저는 단지 회사를 보호하려 했을 뿐입니다. 갑자기 나타난 서지민 씨가 정말 우리 가족인지 대중도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태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집니다. 그는 천천히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것은 그가 지민의 고아원 기록을 조작하려 했던 증거였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도윤이 당황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태준은 냉정하게 그를 바라봅니다. 더 이상의 변명은 필요 없다. 내일부터 너는 회사에 출근하지 마라. 임시 이사회를 소집해 내 모든 직위를 박탈할 것이다. 도윤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집니다. 이럴 수 없습니다. 25년 동안 삼촌 곁에서 회사를 위해 헌신했는데 갑자기 나타난 이 여자 때문에 모든 것을 잃으라고요? 도윤의 시선이 지민에게 향합니다. 그의 눈에는 증오가 가득합니다. 당신이 정말 강지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분명해요.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문을 향해 걸어갑니다. 나가면서 그는 뒤돌아보며 말합니다.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삼촌. 그리고 당신도 서지민 씨.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집니다. 다음 날 아침 태준은 지민을 자신의 사무실로 초대합니다. 앞으로의 일을 의논하고 싶어? 사무실에 도착한 지민은 태준과 함께 앉습니다. 먼저
내 법적 이름을 다시 강지은으로 바꾸는 절차를 시작했어. 그리고 태주는 잠시 망설이다 이어갑니다. 내가 원한다면 강그룹의 후계자 수업을 시작했으면 해. 지민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후계자라뇨? 저는 요리사일 뿐이에요. 대기업을 이끌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태주는 부드럽게 미소 짓습니다. 물론 시간이 필요하겠지. 당장 모든 것을 맡으라는 건 아니야. 하지만 내가 원한다면 천천히 배워가면서 준비할 수 있어. 지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그녀는 평범한 구내식당 조리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재벌 그룹의 상속녀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아직 제가 누군지 찾아가는 중이에요. 강지은이라는 이름이, 그리고 아버지라는 존재가 아직은 낯설어요.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태준의 눈에 이해의 빛이 스칩니다. 알아. 서두르지 않을게.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 그는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냅니다. 이건 내 어머니가 쓰던 요리 노트야. 아마 내게 도움이 될 거야. 지민은 떨리는 손으로 요리 노트를 펼칩니다. 그 안에는 정성 어린 필체로 적힌 다양한 레시피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녀가 항상 만들던 유자차와 흑임자죽 레시피가 눈에 띕니다. 메모 옆에는 지은이가 좋아하는 맛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지민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이건 정말 제가 만들던 방식과 똑같아요. 그녀는 노트를 가슴에 안으며 오래전 어머니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날 저녁 태주는 지민을 강가문의 가족 묘소로 데려갑니다. 그는 지민의 어머니 묘 앞에 선물처럼 가져온 유자차를 조심스럽게 놓습니다. 연아, 드디어 찾았어. 우리 지은이를 찾았어. 태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내가 항상 그렇게 믿었던 대로야. 지은이는 살아있었어. 게다가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요리 솜씨까지 그대로 물려받았어. 지민은 어머니의 묘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모읍니다. 비록 기억은 희미하지만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한 그리움이 솟아오릅니다. 엄마, 제가 돌아왔어요. 그녀의 말에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니다. 마치 어머니의 손길처럼. 일주일 후 강그룹 본사 앞에서는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태주는 지민의 손을 잡고 카메라 앞에 섭니다. 오늘 저는 제 딸 강지은이 25년 만에 돌아왔음을 공식적으로 알리고자 합니다. 그의 당당한 선언에 플래시가 빠르게 터집니다. 그녀는 앞으로 강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그동안 놓쳤던 부녀의 시간을 되찾는데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날 밤 도윤은 어두운 사무실에 혼자 앉아 한 잔의 위스키를 마십니다. 그의 앞에는 신문이 펼쳐져 있고 거기에는 행복한 표정으로 나란히 선 태준과 지민의 사진이 있습니다. 도윤의 눈에 차가운 결의가 서립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겁니다. 그래, 계획대로 진행해. 내일 모든 게 준비되어 있어야 해. 이튿날 아침, 지민은 태준의 초대로 강가의 별장에 도착합니다. 태준은 그녀를 위해 특별한 주말을 계획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어릴 적 좋아하던 모든 것들을 준비했어. 그는 지민을 정원으로 안내합니다. 그곳에는 그녀가 7살 때 즐겨 타던 것과 똑같은 그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민은 감격에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녀는 천천히 그네에 앉아 발을 굴러봅니다. 그 순간 기억의 조각이 다시 떠오릅니다. 아버지가 그네를 밀어주며 웃던 모습, 별장에서의 점심시간, 지민은 태준을 위해 직접 요리를 합니다. 어머니의 레시피 노트를 참고해 가족만의 특별한 요리들을 준비합니다. 태준은 음식을 맛보며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정확히 내 어머니 손맛이구나. 지민도 미소 짓습니다. 제 손이 기억하고 있나 봐요. 식사 후 태주는 지민에게 오래된 가족 앨범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추억에 빠져 있을 때 갑자기 임성수에게서 긴급 전화가 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도윤 부사장이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강지은 씨의 정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무슨 소리야? 어떤 증거? 임성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도윤 부사장이 고아원 원장님을 데려왔습니다. 그녀가 강지은 씨가 사실은 7살 때 고아원에 온 것이 아니라 갓난아기 때부터 거기 있었다고 증언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지민은 충격으로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그건 말도 안 돼요. 옥자 원장님이 그런 거짓말을 할 리가 없어요. 태주는 결연한 표정으로 일어섭니다. 당장 서울로 돌아가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해.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지민은 불안에 떨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발신자 표시가 없는 번호입니다. 여보세요? 강지은 씨, 아니 서지민 씨? 낯선 여성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25년 전 당신을 구한 사람입니다. 지금 당장 만나야 합니다. 모든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민과 태주는 급히 강남의 한 카페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60대 여성 한지영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25년 전 설악산에서 어린 지은이를 발견했습니다. 당시 저는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갔고 의식이 없는 상태였기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내밉니다. 그곳에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어린 지은이와 그녀 곁에 서 있는 강도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도윤 씨가 당시 병원을 찾아와 이 아이는 죽은 것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많은 돈을 주며 아이를 고아원에 보내달라고 했죠. 저는 그만한 돈이 필요했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집니다. 도윤이가 지은이를 죽였다고 속였던 거야? 한지영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최근 그가 다시 저를 찾아와 입을 다물라고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더는 이 비밀을 간직할 수 없었습니다. 강그룹 본사로 돌아온 태준과 지민은 이사회장으로 직행합니다. 문을 열자 도윤이 옥자 원장과 함께 이사들 앞에서 발표 중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여성은 우리 가족을 속이고 있습니다. DNA 검사는 조작될 수 있습니다. 태준이 강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만둬, 도윤아.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태준은 한지영이 건넨 증거와 증언을 모두에게 보여줍니다. 옥자 원장은 충격에 빠집니다. 도윤 씨, 당신이 저에게 거짓말을 했군요. 전 정말 지민이가 강지은이라고 믿었어요. 도윤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음을 깨닫고 마지막 카드를 꺼냅니다. 삼촌, 저는 그저 강가문과 회사를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삼촌이 너무 외로워하시니 누군가가 접근해 재산을 노릴까 두려웠습니다. 태주는 차갑게 대답합니다. 도윤아, 넌 이제 강가문에서 완전히 추방됐다. 경찰이 곧 도착할 거야. 도윤은 마지막 순간 지민에게 달려들려 하지만 임성수와 경비원들이 그를 저지합니다. 그는 체포되어 끌려나갑니다. 한 달 후 강지은의 공식 복귀 행사가 열립니다. 태주는 딸의 손을 자랑스럽게 잡고 무대에 오릅니다. 오늘 저는 제 딸 강지은을 공식적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발표가 있습니다. 지은은 미소 지으며 마이크를 잡습니다. 저는 강그룹 내에 햇살의 집 재단을 설립하여
고아원 아이들과 실종 아동 가족들을 돕는 일을 시작하려 합니다. 제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태주는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봅니다. 25년의 기다림 끝에 그들은 마침내 함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합니다. 지은은 구내식당으로 돌아가 마지막 인사를 나눕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특별한 유자차 한 잔을 아버지에게 내밉니다. 이제부터 매일 아침 제가 직접 차를 준비해 드릴게요, 아버지.